네, 개장했습니다. 댐경제TV. 오늘은요,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요, 출발 보니까 변압기, 네, 변압기는 제가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좀 말씀드려 그 시기에 하네요. 변압기. 2025년에는 내년에는 전기와 변압기가 공급 부족될 거다. 머스크도 전망했지만 업계 전문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산조를 강세네요. 방산도 제가 워낙 여러분께 많이 얘기를 드려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뷰노도 강세입니다. 뷰노도 제가 뭐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시간 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은 반도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출발이네요. 흔히 외국인 냄비들이 하도 요즘 뭐 금방 끓었다가 식었다가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뭐 또 기술 개발했네 하면서 강세고요. 개별제로입니다. 중앙첨단 소재가 투자 한계를 벗었나요? 네. 투자 한계 종목 해제. 야, 빨리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보고서 지금 오늘 내일은 상장사들이 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참. 그래서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이 공시가 없는 회사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3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감사 보고서 제출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네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이것 때문에 저는 한 4월이나 5월 돼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빨리 됐는데요. 그래서 투자 한계 종목을 떼면 이제 아주 자유롭습니다. 기업 활동이요. 네, 그것 때문에 강세 출발이고요. 이것도 이미 제가 이전에 전망을 다 해드렸죠. 다음에 오늘은 네,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군요. 자, 오늘 소부장 한번 봅시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 생각보다 약하게 출발을 하네요. 그래서 어제 너무 냄비들이 팔팔 끓었지 않느냐. 오늘 식나요?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 같은 거 약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저평가다. 그럴 종목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 원칙은 분명히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들 원가 절감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가격을 엄청 후려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장비업체들 소재업체들 실적 호전이라고 리포트를 쓰지만 실제 체감하는 건 안 그런 것 같아요. 업계 CEO들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좀 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격을 굉장히 후려친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는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봐서는 모를 얘기죠. 저처럼 좀 나이가 들고 경력이 있어서 그런 CEO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좀 알아듣는데요. 자기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엑시콘 연종목들이 엑시콘 네오셈 이러면 요거는 CXL이죠. CXL. 근데 CXL은요. 좀 일반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개념이라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것도 단타 위주로 하셔야죠. TCK 강세입니다. 요 낸드 비중이 높죠. DSE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어제 너무 끓었나요? 어제 냄비가 너무 끓어 넘친 모양입니다. 오늘은 IT 쪽도 네, 그 시기 하네요. 조용한 편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게임주들도 자 그렇습니다. 약하고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뷰너가 상대적으로 아침 조금 도드라지고 있는 편인데 전반적으로도 의료기기 쪽도 조용한 편이네요. 조선 마이너스고요. 방산이 올 강세입니다. 방산은 올해뿐만 이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로봇은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그 상장 앞두고 좀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저는 로봇은 좀 거시기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그 굉장히 시끄럽고 결국은 굉장히 뭐랄까 후유증이 컸는데요. 다음 2차 전지는 오늘은 다들 고만고만하네요. 네, 고만고만. 네. 오늘 딱 특별한 움직임 없고 변압기 쪽이 아침에 강세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요 팹리스, 칩리스 쪽은 조금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이 AI니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금 맥이 빠지겠습니다. 건설 또 4월에 PF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뭐 기업이 뭐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망하고 또 그때 살아남는 회사들한테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4월 위기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자꾸 기자들이 쓰는데요. 기자들도 참 좀 뭐랄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망할 회사 망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은 회사들의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고. 자, 어쨌거나 지금 건설 쪽 업황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제 좀 약했는데요. 건설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지금 고만고만 하고요. 바이오는 오늘 알테오젠이 강세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노믹 트리 요 정도만 일단 좀 편안하게 볼 종목이고 나머지는 네, 단타 위주로 선절매 원칙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 오늘 좀 고만고만 하고요. 금융도 고만고만 하고요. 주주하는 우량주들도 고만고만하네요. 자, 개장 초반 지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1,400억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순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제가 데일리에 분석해 드렸듯이 어제 그제 전부 다 삼성전자 중심의 어제는 하이닉스까지 메모리 중심의 매수라서 시장 전반적인 매수하고는 좀 다르죠. 자, 오늘은 방산주 강세가 제일 돋보입니다. LIG 넥스원도요. 자, 그래도 오랜만에 방산 오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11450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방산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펀드 같았으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풍산 이런 거는 딱 담아놨겠죠. 자, 요거는 좀 된 리포트입니다. 시간이 제가 작년 6월에 쓴 거라서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싹 구조조정을 했어요. 지금은 핵심은 방산 중심의 기업으로 가겠다 하는 쪽이라서 이 회사는 이제는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 볼 거 다른 부분 다 없애고 방산으로 가는데 네, 방산 부분 통합 해가지고요. 계열사에 있는 방산을 다 이 집으로 모으고 이 집에서 있는 사업부는 다 계열사로 돌리고 네, 그 사업부들 매각하고 네, 다른 방산은 가지고 오고 인수 네, 방산 부분 인수하고 대우조선해양도 조선 부분도 있지만 여기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이제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 이게 이 회사의 비전이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제일 알려진 K9 자주포, K9 자주포야 뭐 세계적 명품. 그다음 천무 이게 네, 다연장 로켓이죠. 이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위력이 2배나 강한 거죠. 천무. 네. 그다음에 레드백 이거는 보병 수송용 장갑차. 네. 요 세 개가 이 회사의 주력입니다. 요거는 호주에 지금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다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어제 얘기를 폴란드 대통령이 3년밖에 안 남았다. 3년 후에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미 발트 3국 있죠? 그 러시아와 국경을 면한 발트 연안에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 3개 있습니다. 라트비아하고 3개 있는데 여기는 이미 국경 쪽에 그 예전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벙커를요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물론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 뭐 이길 수는 버틸 수 얼마나 버티어서 그 나토군들이 오기까지 버티겠다 해서 여기 벙커를 지금 엄청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 나라라서 좀 그렇지만요. 실제 이 나라들은 굉장히, 그래서 폴란드 이번에 새 정부가 원래는 한국산 제품 뭐 저 무기 다시 재검토하겠다 했다 지금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지금 자기들이 무기가 급한데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사는요, 네.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랄까요? 이제 대상승 국민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또 그만큼, 옛날에는 뭐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팔아먹어야 할 무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좀 가성비가 뛰어난 좋은 무기들을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대세 상승,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6월에 리포트를 썼지만요. 그 이후에 계속 우상향 뭐 이런 흐름을 계속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놓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12분입니다. 자, 오늘 어제 너무 냄비가 끓었나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400억대 순매수한데 어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매수는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겨우 산다면 현대차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좀 매물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335, 하락 종목은 470. 네, 하락 종목이 많은 편입니다. 어쨌거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 여타 종목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약하네요. 지금 0.6%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상승은 533인데 하락 종목은 936, 오후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체감 지수는 거의 한 1% 정도 하락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니가 최고다님 에코앤드림. 자, 에코앤드림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에코앤드림을 좀 빠지는데요. 101360. 자,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101360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 많이 이럴 때 제 게시판에서 종목 리포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에코앤드림 나오죠. 자, 에코앤드림 요때 제가 요 의미 요때는 아직 뚜렷해지지 않았는데 요 다음 날 증권사에서 공시한 바는 없는데 유미코어의 5년간 공급. 자, 이게 뭐였냐? 에코앤드림은
이 회사는 옛날에 E&D였죠. E&D. 촉매 회사, 촉매란 건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을 변하게 하는 게 촉매죠. 촉매를 가지고 매연저감 장치에 쓰이는 촉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 자기도 매연저감, 우리나라에 매연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 한 8개 정도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나눠먹기 하는데 점점 디젤 차량의 매연저감 장치 정부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폐차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 그래서 벌 것은 요거 소위경 전구체, 전구체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활물질 전에 조그만 금속 알갱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위경 0.5 마이크로미터 이하 요걸 주력으로 요거는 근데 국내 유일하다 하는 게 증권사 리포트 내용인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유일한지. 제 소위경 전구체를 만드는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 공급을 앞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급 5년 동안 공급한다 하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주주님들의 속을 엄청 썩였던 회사죠. 그래서 이미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을 2022년 7월에 지역에 지어놓고 2023년 초부터 가동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놈의 유미코가 뭘 공급 계약을 해줘야죠 하죠. 그런 상황일 때 2023년도 다가고 주주들은 계속 못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벨기에 유미코는 세계 2위 활물질 양극재 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한다 하니까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이제 전구체 회사가 됐죠. 이제 비로소. 그래서 그때 주가가 요날 제가 리포트 썼는데 팡 올랐다가 빠지죠. 요런 건 뭡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막 지루하게 헤매다가 이제 팡 올라서 꺾이니까 차트만 보는 눈으로 투자. 그래서 제가 제발 여러분 눈으로 투자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차트에서 뭔가 찾고자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이 차트 모습과 기업과의 논리적 연관성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유튜버들도 많은데 그 사람은 눈이 4개인가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업의 내용을 알면 이때 저점에 살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이 흘러내릴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죠. 이런 내용이라서.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2차전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전지 업황은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반기에 개선될 거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적인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훨씬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올해는 10%대 성장 10%대 성장이면 고성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고성장할 걸로 생각했는데 저성장을 그럼 프리미엄이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PER 100 하던 거 이제 30% 떨어지면 주가 70%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고성장을 염두에 두고 마구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마구 집중적으로 무자비하게 투자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아주 위기에 빠질 겁니다. 옛날에 폴리실리콘도 그랬고요. 조선도 그랬죠. 한때 벌크선 운임이 급등할 때 막 했다가 금방 망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쯤 되면 위기설 이런 거 돌 거예요. 지금 특히 양극재 업체들 함부로 투자하는 회사들요. 자, 그런 업황을 아셔야 되고 올해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견딘다 이 모드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업황이 무겁다 아시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에코앤드림은 상대적으로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촉매만 하다가 이제 유미코의 전구체를 공급할 때 상대적으로 나은 입장,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업황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면 에코앤드림을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관심은 두시되 손절매 원칙을 이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 이래야지 앞으로 좋을 거야 해서 주구장창 들고 있을 건 아니다. 변수들이 많다. 왜냐면 유미코라고 해서 지금 업황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을 염두에 두시고, 네,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시고, 근데 대신에 관심은 계속 둔다. 그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비교를 한다면요, 뭐 비슷한 전구체 업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턱없는 고평가라서 이게 정상적인 평가 같으면 이 대비해서 뭐 저평가도 하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서 손절매 원칙은 지키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기업 내용은 아셨죠? 어떤 회사다 하는 걸 아셨으니까 여러분의 학식이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방산 또 네, 변압기 쪽 네, 그런 개별 재료가 있는 알테오젠 개별 재료주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오늘 하락 종목이 많고 어제는 워낙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렬해서 그 분위기에 조금 시장이 업됐었는데 오늘은 좀 식는 분위기가 뚜렷하네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어제 워낙 올랐으니까요. 오늘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소부장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오늘은 한미반도체 이쪽은 지금 메모리 쪽은 뭐 메모리 쪽이라기보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HBM 쪽이다 보니까 조금 요거는 메모리 쪽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상대적으로 저는 좀 한미반도체 기가비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이쪽은 좀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리기판 실리콘 기판이 아니고 유리기판에 뭐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 요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개별 재료로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보면 TCK하고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TCK 우리 뭐 정의원님이나 프로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향도 미리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어요. TCK 064760인데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뭐 다 제 프로의원님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찬물을 두셔야죠. 투자 규모가 좀 되신다면 우리 정연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작으시면 프로회원으로 하셔서 이 CEO님이 투자를 안 하시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건 또 안 되죠. 그래서 정의원님은 070-4067-1002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 자 프로연 정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미 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는데 자 TCK 한번 보겠습니다. TCK는요 자 요때 제가 이미 그 전에 정의원님 프로연님 알려드리고 또 TCK는 전체적 리포트도 제가 썼는데 요때 있었습니다. 써서 알려드렸어요. 낸드와 관련된 그 자료도 이때 만들고 영상도 자본금 58억 예쁘네요. 유보율 70% 예쁘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주주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고 핵심은 솔리드 실리콘 카바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칭 공정에서 특히 하단에 웨이퍼를 잡아주는 요 포커스링이 막 그 각종 화학물질 뭐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즈마라든지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상단부보다는 하반부의 링이 굉장히 마모가 심합니다. 근데 얘가 다르면 열어서 싹 다 바꿔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좀 강하게 할 수 없나 한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예요. 기존의 실리콘보다 훨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거의 전 세계를 독점해오는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 이 시장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등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특허권 싸움이 심합니다. 특허 침해에 관해서. 근데 이 회사의 또 다른 특징은 뭐 당연히 뭐
반도체 제조에 다 들어가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좀 낸드 비중이 더 일방적으로 이 한 70% 됩니다. 특히 낸다가 고단화되니까 당연히 포커스링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링은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 낸드 부분이 매출이 지금 전 세계 거의 독점적 한 80, 시장점인 80% 점점 떨어지고는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특히 낸드 쪽에 뭐 디램 미세하게도 쓰이지만 낸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게 이 TCK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사 중에 낸드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TCK하고 TSE 두 개가 있어서 제가 두 종목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TCK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면 이미 우리 하 대표가 업종 테마 분석 여태 이미 썼죠. 하면서 3월 17일이면 네, 일요일이네. 지난주 일요일이네요. 하면서 네, 낸드 가격도 하고 수출액도 하면서 관련된 낸드 비중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있으시면 네,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돈을 번다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해보다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한데 또 오르면 이렇게 짭짤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TSE도 마찬가지입니다. TSE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낸드 비중이 높다 하면 TCK하고 TSE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은 여러분들 합리적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요,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 TCK 주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TCK 사장님이죠. 회사 돌아가는 상을 제일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장님이 될 정도까지 지식이 높아질수록 주식 투자는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본질입니다. 차트는 참고 주가 흐름을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눈으로 자꾸 투자를 하시 눈에 현혹되시면요. 네.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된다? 네. 남 따라가게 됩니다. 눈으로 투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식 투자는 남다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남다른 길을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왜 용기가 생깁니까? 주가 빠질 때 살 수 있거든요. 주가 빠져. 근데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주가 빠지면 맨날 악재 없냐 하고 막 스스로 불안함을 조성해서 팔게 되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 흥분해서 사고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95%가 실패를 하는 거죠. 모든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면밀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냥 지식도 별로 없이 남 따라 해보려 하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이 열심히 공부하는 참모를 두신 CEO님이라서 주식 투자에 그래도 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양시장이 또 반대로 가네요. 어제는 결국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어제 한 3,000원 이상 샀죠. 어제 3,600원 산 거는 이건 허당이었다. 그냥 바로 기계적 매매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은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코스피도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를 사는 거니까 외국인의 이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대량의 순매수는 숫자는 겉보기에는 숫자가 유지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순매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영향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코스닥 시장은 더더욱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어제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 등등이 오늘 그대로 다 쏟아지는 분위기라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재미가 없겠고 코스피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지만 어제 정도 대규모의 순매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맹이는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냄비가 좀 빨리 식는 느낌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는데요. 옥석 가리기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에는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에 가동률 증가에 따른 소재 부품에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중에서는 낸드 비중이 높은 거는 TCK와 TS이더라.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기타 소재 부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본다면 여전히 좀 변압기 이런 쪽은 이것도 계속 저는 우상향하리라 봅니다. 우상향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재룡전기 이런 종목 보면 참 역시 단타족들이 많구나. 그래서 장중에 좀 많이 오르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보는 거는 항상 효과가 윗꼬리가 잘 달리니까 매매도 좀 종목 특성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변압기 테마, 그 다음 방산주 테마, 소테마들이 역시 다들 업황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는 나노 신소재가 오늘 조금 드네요. 대신에 대주전자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실리콘 음극재, 제가 2차 전지는 올해는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낮다 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도 상대적으로 나은 소대주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처럼 개별 재료주.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오늘은 로봇이라든지 나름 이유 방산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소재 부품들이라든지 개별 소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네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오늘도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개장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핵심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냄비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얼만큼 사주느냐, 하이닉스 플러스 났네요. 하이닉스를 사주느냐,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줄 때 이것이 여타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런 집중 현상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들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그냥 그대로 쏟아지고 있어서 별 재미는 없겠다. 결국은 오늘은 좀 하락 종목이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소테마주들 위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소테마가 활발히 전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림이 나오시죠? 그러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CEO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EO님들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발버둥 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